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시장의 확종호입니다. 안티만 더 생기고 있어.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지고. 저랑 느낌은 비슷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분은 섹시해 보입니다. 야, 남성이 이렇게 섹시할 수 있다니. 아직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그때 이분의 지식과 이분의 유머와 재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다시 모셔달라라고 했고요. 우리 역대 조회수 랭킹 안에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자동차계 섹시남 나윤석 자동차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이거 졸지 평생 처음으로 섹시하던 소리 들어보네. 살이 좀 빼지긴 했는데. 진짜 좀 빠지셨어요, 진짜로. 네. 네. 운동을 하신 겁니까? 일단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그거보다 요즘 스트레스 여러모로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몸에서 에너지가 막 나가네요. 아이고. 열 받아서. 그런 이유로. 네. 뭐 알겠습니다. 파이팅. 그래도 하여튼 보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우리나라의 또 자동차 기업들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전기차에서 치고 나가는 듯 했지만 갑자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손인 미국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유럽에서 다시 전기 자동차 수요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듯 하긴 하지만 그 수혜가 우리나라보다는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성과를 내며 또 유럽 시장에선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는 미래 시장에선 또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 말고 또 누구에게 여쭤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윤석 이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근황 토크부터 좀 할게요. 네네. 그동안은 또 뭐하고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봄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계는 조금 더 바빠지기 시작하고 신차 출시도 요즘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도 이제 일들이 좀 많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말씀 조금 나눴지만은 저는 이제 주로 컨설팅 클라이언트들이 유럽 회사들인데 그 유럽 회사들이 참 요즘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참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클라이언트들 고민이 되니 당연히 고민이 같이 되시겠죠. 네. 근데 유럽 회사들은요. 네. 전기차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포함해서요. 왜 그 전통의 명가들인데 이렇게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유럽이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은 것도 이유가 돼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00년, 150년 동안 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쌓아놨잖아요. 예, 그리고 유럽 자동차 업계의 가장 그 힘 중에 하나가 그 부품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부품 산업은 다 이제 제조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네, 그러면 제조 설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게 자기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또 유럽은 문화적으로도 이제 몇백 년 동안 쌓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뒤에 달려있는 게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헤리티지고 나쁘게 말하면 구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들 클라이언트로 만나는 분들은 일단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 100% 인식은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은 네.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이라고 하는 EU 경제 블록이잖아요. 예. 블록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 선정을 참 잘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산업은 친환경이 메인이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을 딱 걸어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거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 기술이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에 대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지불 의지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럽 사람들은 잘 교육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주도할 수 있는 테마 선점은 된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막히면서 예. 일단 먹고 살기가 어렵고 겨울이 추워졌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주춤하기 시작하죠. 아. 그러니까 자기 테마가 자기 발목을 잡아버리고.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딱 그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유럽은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들 등등으로 인해서 친환경이란 키워드 아래 하나하나씩 글로 가기 위한 여정을 준비한 게 있었겠지만 네네. 그게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약진해 버린 네. 우리 현기차,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네. 그 밖에 또 다른 신흥 자동차 회사인 뭐 테슬라도 있고 다 있겠죠. 네네. 네. 그들 눈에는 네. 이 유럽의 여러 회사들과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일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실 것 같아서요. 네. 그들 눈에는 제일 무서운 다크호스는 어디로 꼽아요? 사실 무서운 거는 역시 아무래도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인질이 잡혀 있는 관계거든요. 아, 그게 왜냐하면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이 네. 사실 중국 시장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표현해 드리면은 독일 자동차 회사가 독일보다 더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그리고 독일 자동차에서 회장을 하려면은 중국 시장의 대표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야, 너희 독일차 이제 우리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요즘 사실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안 사주면 일단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지고 게다가 이제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중국 차들이 이제 유럽으로 오기 시작하고 네. 이러니까는 아주 그냥 안팎으로 힘든 거죠. 아, 이중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그 유럽의 그 명차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프리미엄 시장은 네. 사실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예를 들어서 독일 3사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가 나오나 사실은 그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테슬라예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1980년대 90년대 BMW처럼 그 여피 문화 대상들을 네. 공략을 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공략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이 누가 될 것이냐. 사실은 레거시 OEM 중에 누군가가 그런 변신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확실하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프리미엄의 대체제 이쪽은 없다.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은 아직까지 유럽 네. 명차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대안이 생기기 시작한 게 제네시스예요. 아, 그 정도로 인정받습니까?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디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디자인 하신 분들이 네. 유럽 주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되게 제네시스는 뭔가 유럽 프리미엄 냄새가 나는데 아, 속에 들어간 메커니즘은 뭔가 IT 쪽이나 이런 맞아요. 걸 보면은 되게 모던해요. 네. 그런데다가 가격적인 접근성도 좋고 예. 전기차 부분에 되게 공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잘하면은 말이 되겠는데 아. 렉서스가 못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렉서스처럼 프리미엄 시장을 딱 쳤다가 확 또 주저앉는 거 아닌가 걱정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테마, 예. 이 시대가 바뀌는 패러다임에 어떻게 보면은 잘 지금까지는 올라타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어쨌든 세계 3위까지 올라간 현대차 현대가.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서핑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받아서 이어가면요. 네. 우리 이사님이야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도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 네. 회사들이 대폭 줄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물로도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현대차의 제규어 랜드로버도 우리 사줄래라고 오퍼 아닌 오퍼가 왔다고 들었어요. 뭐 이제 그 가운데 거간꾼들은 다 껴있죠. 거강꾼도 껴있죠. 네, 예. 뭐 어떻게 대놓고 얘기하겠습니까? 맞아요.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저 같은 칼럼니스트 컨설턴트들도 뭐 현대가 에스턴 마틴 같은 회사를 매입을 하면은 아주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재편이 이루어지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제 소견입니다. 의견을 여쭤보려고 네네. 오신다고 하셔서 네. 한 번도 재편이 또 이루어질 텀이 온 것 같아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만 하더라도 벌써 닛산부터 해서 매물로 나오기 직전이었고 네. 그래서 대만에서 우리가 인수해봐야지 했더니 일본에서 이걸 안 되지 해서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진영도 이거 뭐 힘을 꽤나 이제 못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까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동차 시장에 또 한 번의 재편이 일어날 거로 보이세요? 이게 재편은 재편인데 예. 어떤 방향의 재편인지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이제 문 닫는 가게가 생기면 그 거리가 한번 이렇게 휙 하고 가게들이 간판들이 바뀌고 그렇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는. 예. 그래서 물갈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 우리 그 IMF 때 그리고 뭐 코비드 사태 때 이럴 때 보면은 물갈이가 아니라 물빼기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 공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 브랜드들도 오너십이 바뀌는 물갈이가 될지 아니면 통합 내지는 폐쇄가 돼가지고 브랜드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물빼기가 될지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건 확실한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파트에서도 똑같은 재편이 일어날까요? 전기차하고 미래차하고 조금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미 레거시 OEM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네. 기성 제품군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격 경쟁력과 시장 다변화를 가져가느냐, 그거만 남았는데 예. 미래차는 사실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큰 걸림돌이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커넥티비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 패러다임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왔던 예. 유니콘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예. 많이 없어졌죠.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테마를 팔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혁신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던 그러한 이제 꿈파리 단계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꿈만 먹고 살 만큼 경제나 정치 사정이 네. 나긋나긋하지 않다. 맞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계산기 돌려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역시 자동차 산업에서 뭔가 꿈틀꿈틀한 움직임들이 진짜 이 나오기 직전이구나. 그게 이제 어느 갈래로 갈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야 정말 여기에서 투자 잘하면 이거 대박이고 그렇죠. 잘못 투자하면 이제 또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또 뭐 기대하세요. 저희가 다 여쭤볼 겁니다. 그런데 또 날씨 풀리니까 자동차에 투자도 그렇지만 한번 또 드라이브도 싹 가고 싶어요. 우리 자동차계 최고수이자 또 자동차를 즐기실 줄 아는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봄 오면 어디로 드라이브 가라고 추천하세요? 저는 참 이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봄이 오면은 다들 이제 봄나들이 갈 거잖아요. 예. 저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오히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겨울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 아직도 강가나 개울가에 얼음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죠. 있죠. 그럼 그런 곳에 가면은 아직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경치는 호젓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렇네. 그러면 굳이 빨리 달리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예. 저는 그러한 겨울의 그 호젓한 풍경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 한번 더 보고 싶어요. 그거 운치 있네요. 진짜 있네요. 네. 그리고 그런 데는 사실 다 봄이니까 꽃 본다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할 때 차도 안 막히니 그냥 드라이브하는 재미도 있고. 이야, 끝내주네. 이제 그러면서 춥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건 요즘 이제 집사람하고 캠핑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금년 겨울에 제가 큰일 난 게 이 화목난로에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캠핑장 가가지고서 난로 잠깐 피워서 예. 시체말로 불장난은 애나 어른이나 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그 불멍이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캠핑장 가가지고 저 잘 건 아닌데요. 잠깐 불장난만 하다 갈게요. 그러고서 불장난 좀 하고 그리고서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 집사람한테는 늦게까지 일하고 온 것처럼 하고. 여보 미안해. 언제 저희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가시죠. 예, 진짜로. 아유, 좋습니다. 진짜 좋은 고구마 집에 많이 사놨거든요. 구워 먹는 거죠. 이야.
하여튼 이런 뭔가 자동차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역시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요즘 또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이 궁금해요. 네. 이들 국가들은 전기차로 인프라를 다 확충시키기도 부담되는 나라가 많을 거고 맞습니다. 그게 적합한지도 모르는 나라도 많을 거고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한동안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가들도 꽤 있을 텐데 그러면 자동차 부품 관련한 회사들 계속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로 넘어간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한꺼번에 넘어가진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진국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벽지만 가봐도 예. 보면은 우리가 야 여기는 보면은 발전 단계가 떨어진 것 같아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야 여긴 1960년대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예. 타임머신 탄 것 같아요. 그 타임머신을 탄 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960년대에 자동차를 뭘 탔죠? 뭘 탔죠? 포니도 아니야. 안 나오는 거. 안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걸 타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나라가 순수 전기차를 탈 때까지는 아직도 6, 70년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서 타고 있는 현재의 자동차들 예. 이게 이렇게 중진국 아니면 최빈국 이런 식으로 타임머신을 타고서 시대를 역전해서 예. 내려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기술들이 앞으로도 최소한 5, 60년은 덕근히 살아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제품 수출도 되지만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 생산을 하면 네. 플랜트 수출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쓰던 것들을 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아. 그게 중요한 또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100%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사실은 그런 개도국에서 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요? 네. 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충전을 한번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차들이 요즘 뭐 70에서 100kWh 그러면 그게 보통 집에서 일주일 이상 쓰는 전기량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 그냥 푹 꽂아가지고서 1시간 만에 충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못 사는 나라나 이 전기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는 동네 전기 끊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거기 어떻게 전기차를 팔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아 저는 그래서 그런 나라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좀 특수용으로 전기차인데 네. 밑에서 페달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맞습니다. 진짜로 페달이 아니래도 예. 거기에 정말 뭐 조그만 뭐 저기 우리 스쿠터용 엔진 같은 거 네네네. 달아가지고 발동기 달아서 아, 자기가 진짜로? 충전하고 예. 사실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들도 지금 우리가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걸 너무 한꺼번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군요. 네. 이 전체를 여쭤본 이유가 그 다음 질문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여쭤볼 수 있는 분이 나이사님 말고는 없는 게 왜냐하면 한쪽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애널리스트들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차에 부정적인 얘기 못 합니다. 그러면 출입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이분들은 또 그 유럽 그 브랜드 회사들하고 직접 일을 해본 경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여쭤볼 수 있는 분이 이 이사님밖에 없는 건데 자 네. 다시 현대차가 제규어 랜드로버처럼 뭔가 굵직한 매물이 어디선가 또 나왔다고 쳐볼게요. 네. 뭐 그냥 가정을 해도 되고요. 네. 뭐 인피니티든 뭐 저기 아니면 또 뭐 어디 명차 뭐가 있을까? 뭐 볼보든 뭐. 네, 뭐 볼보든 뭐든 네. 간에 뭐 이게 나왔어요. 네. 실제 중국은 볼보랑 그 저기 벤츠의 일부 지분을 가져간 것처럼 그렇죠. 현대차가 그런 거를 인수할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브랜드 인수를 해서 이미지나 어떻게 보면 시장 다변을 하는 것보다는 예. 현기차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이 있는 혁신이에요. 현실성 있는 혁신. 예. 그러니까 제품 가능하고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에요. 네. 그쪽에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넓히기에는 네. 사실은 현대나 기아도 그냥
아주 그냥 저렴한 메인스트림 브랜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사실은 이제 신흥주죠. 네. 이렇다 그러면 완전히 그 위에 들어가는 슈퍼 럭셔리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예. 지금 현재 다른 브랜드를 인수하면은 그 사이에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카니발레이제이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브랜드를 지금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은 마치 바둑으로 치면 두 집 내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은 판이 바뀌는 대마잡이 게임이잖아요. 예. 왜 거기에서 두 집 내기랍니까? 저도 사실 그런 같은 전략이었어요. 지금 자동차 산업도 자세히 보면 허리 소비자들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어설픈 예전으로 따지면 소나타 그랜저 이게 애매한데 차라리 내가 돈 얼마 1, 2천 더 주고 더 좋은 차로 가던지 아니면 아주 합리성으로 그냥 캐스퍼 어때서 예쁜데 그리고 내려가든지 맞아요. 전기차와 함께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현대차의 국제적 브랜드는 사실 미들 레벨의 이미지가 또 공고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유럽의 회사들 일부 어렵다고 하니 슈퍼 럭셔리든 아니면 그냥 럭셔리든 네. 그럼 그때 그냥 먼저 찾아가서 네. 그냥 우리가 사겠어 아니면 팔 생각 있다고 들었는데 안 팔 거요 라고 하면서 그걸 좀 구비해 놓으면 뭔가 조금 더 미래 시장의 이 어떤 흐름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슈퍼 럭셔리 브랜드들 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예. 다른 거대 기업의 가지고 있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거나 예. 또 중국, 예. 뭐 인도 예. 이런 데서 대부분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역으로 보면은 뭐 페라리처럼 아예 스피노프 해가지고 난 이제 혼자 따로 살아나갈 거야. 예. 밑에 좀 따라 붙지 좀 마. 옛날에는 매겨 살려야 되는 이 소년가장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아트하고 이걸 띄워버리고 네. 그런 다음에 나 혼자 편안하게 살 거야. 이렇게 간 회사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미 지금 슈퍼 럭셔리 쪽에서 매물로 나올 만한 회사들 중에 그게 매물 브랜드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네. 지리 자동차죠. 네. 볼보와 그다음에 벤츠 지분. 네. 이건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이게 참 지리 홀딩스하고 예. BYD를 비교해 보면은 예. 정말 다른데 오. 둘 다 나름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예. 싶은 게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서는 아주 특출난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일은 잘하는데 규모가 없어서 조금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루는 회사 예. 이런 브랜드들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볼보죠. 볼보. 그러니까 볼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포드한테 팔렸었잖아요. 네. 그게 프리미엄 오토모티브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팔렸다가 다시 토해낸 케이스인데 이 회사를 딱 사면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볼보가 한번 그 파워트레인을 한번 그 2000cc 엔진 가지고 디젤,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걸 다 하겠다. 네. 이랬던 계획이 아주 성공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포드한테다가 한번 이렇게 제안서를 드렸더니 야 우리는 돈 없으니까 새 주인만 남내라. 이랬을 때 나타난 주인이 질이에요. 그래서 볼보의 안전이라고 하는 트렌드는 그대로 가져가고 예. 거기에다가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그때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부터 풀 하이브리드 PHEV까지 네. 빠르게 적용이 되고 아.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확 넘어가고 예. 이거의 뒤에는 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리는 보면은 사실은 돈 대주고 예. 기술은 얘가 개발 다 하고 예. 그런 다음에 그걸 같이 쓰기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한번 주도해 볼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브랜드와 기술적 노하우를 한꺼번에 흡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리가 르노하고 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르노하고 파워트레인 기술을 같이 쓰기로 하는 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파워트레인에 관련한 기술은 르노가 그동안 진짜 150년 이상 쌓아온 기술 예. 그리고 지리가 볼보를 통해서 얻은 거 그리고 자기네가 직접 했던 거 조금 예.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돌려 쓰자 와. 하면서 르노 기술을 다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리는 그런 구입과 연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자신의 지적 재산권까지도 확 넓혀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엄청납니다.
지리가 진짜 잘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벌써 알을 박았잖아요. 뭐였죠? 르노코리아 지분을 아, 갖잖아요. 르노코리아 지분. 아. 그러니까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차하면은 르노코리아의 1대 주주도 어느 시점에 바뀔지도 모른다.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팔리고 있는 그 오로라 원, 그 네. 그랑콜리오스 이 모델이 잘 팔리고 그리고 금년에 나오는 두 번째 모델, 예. 내년에 세 번째 모델 이런 모델이 더 잘 팔려서 네. 지금 르노코리아의 모델들 중에서 매출액이 그 모델들이 차지하는 게 이미 60%가 넘었는데 그게 뭐 이제 거의 뭐 독점 체제가 된다. 예, 예. 그러면 르노 입장에서는 너 잘하니까 네가 해 그럼.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손 털고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이야, 이게 딱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네. 거군요. 무섭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르노코리아 또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니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걸 다 미리 화들 던져주고 계세요. 지금 또 걱정인 게 우리 또 오마이에서는 우리 또 노동자들 근로자들 걱정하거든요. 그럼요. 한국 GM 네, 이게 또 이제 공장 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업계 상황상. 지금 한국 GM의 매출의 80% 이상은 미국으로 북미로 수출하는 차예요. 예. 그러니까 수출하는 차 포함해서 이제 그 월간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우리 금년 이번 달에 뭐 벌써 뭐 몇만 대를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내 판매는 수입차 브랜드하고 경쟁하는 수준이에요. 네. 1000대 수준. 어. 이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만들어서 배 태워서 보내야 되는 차가 주력이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산 원가가 저렴한 나라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꼭 물 건너서 보내야 되는 나라에 있어야 되나요? 예. 게다가 지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형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은 다 국내로 가져와라. 예.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거절하면서 그 어깃장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계속 있겠다고 고집 부려야 될 이유나 명분이 있나요? 없네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실은 편한 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꾸준하게 그렇죠. 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대 권력에 거역을 하는 행동을 할까요? 아니죠. 게다가 GM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준공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 리먼 사태 때 거의 망했던 회사. 예.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자해서 살린 나라잖아요. 예. 회사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부의 말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GM 대우는 네. 예를 들어서 네. 테슬라도 뭐 더 잘하시지만 자동차나 신모델 개발하는 것보다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어떻게 어디에 어느 규모로 짓는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고도의 그 고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참에 네.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그 경주에 에이펙 열릴 때 네. 일론 머스크도 같이 한국에 올 거거든요. 네. 트럼프랑. 네. 그러면 GM 대우 공장 쓱 보여주면서 네. 어떻게 테슬라 공장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 이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공장을 놓는 게 네. 어떤 의미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걸 정확히 보여줘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진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도 예를 들어 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뭐 LG 엔솔에 있는 노하우를 다 빼다가 너희가 전고체 배터리를 제일 먼저 쓸 수 있게 해줄게. 옛날에 파나소닉이 자기 간과 쓸개 다 빼가지고 테슬라에다가 준 받쳐가지고 것처럼. 지금 파나소닉 어떻게 됐나요? 털렸죠. 그렇죠. 심지어 공장 생산 설비까지 자기 다 돈으로 해줬어. 갖다 맞아.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 미안한데 니네 거 조금 덜 쓸게 해도 아무 말 못하고 못하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인질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욕만 빼고 다 해도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솔직히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앞에서는 다 패를 들고 흔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들 때 잘 흔들어야 되는데 네. 자꾸 패가 보이게 흔드니까 이러고 들어.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진짜 트럼프 이전에 이미 패를 많이 깠잖아요. 많이 깠죠. 아유. 그래서 그 패가 지금 다 인질이 되고 우리 패인데 저쪽 패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제일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들고 있는 패가 뭐냐 그걸 먼저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쪽 상황이 아니라 내 패를 봐야죠. 그렇네요. 네.
이 참 또 GM 대우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GM이 그동안 흘러온 길을 보면은 사실은 진짜 제가 그냥 열불 터졌던 네. 상황이 군산공장 매각이에요. 아, 제가 그때 이제 뭐 정부 분들도 여러 번 쫓아다니고 얘기를 했는데 군산공장이 뭐 이건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군산공장이 딱 매물로 나왔을 때 네. 이 한국 GM이 군산공장을 갖다가 이제 이거 안 사실래요? 라고 얘기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의 자동차 회사 한 군데.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어디가 있을까요?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도 만드는 회사? LG 아니에요, 그럼?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야, 너희는 솔직히 자동차 뼈대만 있으면 차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뼈대 만드는 공장 네. 있잖아. 우리 생산 설비 안 네. 뺄게. 그러면 너희도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어.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LG는 사실은 되게 공격적이진 않은 회사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가 그 싸움판에 끼어드니? 우리는 부품을 열심히 납품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내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배터리 잘하고 있잖아. 왜 힘든 길에 가라 그래? 안 할게. 그때 저는 그 다음에 정부에다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비드 사태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실력을 알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서방 세계 중에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한 나라가 없구나. 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만드는 마스크, 우리나라가 맞아요. 만드는 시약, 그리고 나중에는 백신까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서방 세계가 알아버렸잖아요. 네. 요즘은 무기가 그렇고. 맞네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군산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미래차 산업합리화 단지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OEM 배터리 회사, 전기, 전장, 통신 회사들을 모아서 네. 파일럿 팩터리를 만들자. 그러면 여기가 코리아 퓨처 오토모티브 팩토리 INC가 될 수 있다. 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국 플랫을 파는 거예요. 이야. 그걸 하자 그랬었어요. 아니 그걸 거절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저는 아이씨. 아니 성대모사까지 하시고. 그때 저는 제 돈 태워가면서 뭐 진짜 세종시도 많이 갔다 오고 진짜 뭐 아우 지금 보세요 거기서 뭐 한다고 합니까? 중국차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이 얘기 그냥 오늘 제가 진짜 속 시원하게 해버렸네. 네. 속 터지는 얘기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이럴 때는 좀 기회를 서로 윈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기업들끼리는 그럴 때 한 못 뭉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뭉치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게 너무 진짜 아쉽네요. 산업 합리화거든요. 네. 이거 이러다가 네. 한국 르노가 또는 다른 또 예전의 전례처럼 네. 중국 자동차 회사가 이제 비아디와는 좀 다른 이유로 네.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지금 금년부터 이미 르노코리아에서 폴스타 4를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거 전 폴스타라는 차는 되게 좋아요. 네. 브랜드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이 수순을 보다 보면 네. 자 르노코리아에다가 지리가 투자를 했어요. 2대 주주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르노코리아에 들어오는 폴스타 생산 장비는 르노가 아니라 지리가 투자를 해요. 예. 그럼 거긴 자기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브랜드 세탁을 한 지리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사실 그 르노차가 아니라 지리차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폴스타 브랜드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브랜드에 의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다음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팔아요.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밑에는 르노 브랜드를 팔고 있는 그랑콜레오스가 사실은 지리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브랜드 세탁도 된 차도 있고 이 모델 포트폴리오도 프리미엄 브랜드도 있고 메인스트림 브랜드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다 전동화 모델이에요. 그것도 하이브리드부터 순수 전기차까지. 다 있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가로 세로로 꽉 차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질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쯤 이미 알만한 사람은 이게 다 지리 기술이라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리 브랜드 중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브랜드 예. 이런 브랜드들 이름을 달고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 이건 지리 중에서 고급이래.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점점 야금야금. 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삼성 자동차를 결국 르노에 이렇게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게 여기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네. 그럼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제 스토리입니다. GM이 이거 한국 공장에 이거 뭐 결국 우리가 빼야겠네 결정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네. 중국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합시다. GM 이름 한 5년만 쓰게 해주시면 저희가 인수해 드릴게. GM 지분은 되겠는데요?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GM 브랜드로 장사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약간 거부감은 없애면서 나중에 슬쩍 그거 다 우리 홍치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거는 소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GM이 원래 그 뷰익이라는 브랜드를 중국의 주력 브랜드로 해서 뷰익은 중국에서 개발하고 네. 중국에서 생산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GM이 손을 빼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중국에다가 이제 매각 처리한 뷰익 생산 공장의 설비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러고 GM하고 브랜드 사용 계약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예. 그리고 공장은 사고 예. 설비는 중국에 있던 GM 공장에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새로 들어갈 돈도 별로 없어요. 그렇네. 개발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브랜드는 그냥 뷰익 브랜드 써도 돼요. 예. 그렇게 포괄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그런데 GM 입장에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쉐보레 브랜드 말고 뷰익도 우리나라에 론칭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GMC 들어온 거 있고 캐딜락 들어온 거 있고 해서 한국 GM은 우리나라에 GM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다 론칭을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 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이사님 오신다고 했었을 때 꼭 물어보고 싶었던 맥락 중에 하나가 그래서 GM 공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를 여쭤보는 게 이게 구멍이 뚫릴 것 같더라니까요. 야 이거 진짜 이 정부 사람들이 이 우리 경제 시장 봐야 되는데 좀. 아니, 진짜 보면은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눕고 싶은 사람 이게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핑계를 누가 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트럼프가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는 핑계를 줬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 좋잖아요. 예. 그 GM은 빼서 가면 이래저래 좋아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 랜딩을 해서 우회 수출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가 되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빨대 꽂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여기에 더 걱정을 얹는 거예요. 아이고. 뭐냐면 네. 현재 이제 비아디가 들어와서 TV 광고도 하고 있고 또 점점 분위기가 제 주변에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있는 분들도 비아디 나 외국에서도 봤고 뭐 외국에 택시도 타봤고 했는데 솔직히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요즘 살림이 빡빡해서 뭔가 전기차든 뭐든 좀 바꿀 때 합리성이라는 게 더 요즘 손이 가네. 약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비아디가 한국에서 야 다른 중국 차들 딱 봤을 때 비아디 한국 들어갔는데 나쁘지 않다는데 우리도 들어가 볼까 하고 후발주자들이 올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 중에 혹시 비아디 못지않게 우리가 우려하거나 걱정해야 될 회사 어딜 꼽으세요? 이미 한 군데는 확정이 돼 있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딥니까? 지커라는 브랜드. 지코 알죠. 아시죠? 예. 거기가 또 지리잖아요. 예. 지커는 지리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수입차 회사처럼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을 지금 현재 설립을 하고 딜러를 포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론칭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무서운 게 중국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선입견이 네. 말하자면 먹튀 내지는 예. 아니면 중국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회사들도 거의 그냥 뺏기고 나오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지 법인에 딜러하고 공동 투자하자. 판매사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리 본사가 지리 코리아에다가 이제 지배주주가 되겠죠. 예. 하지만 딜러사들도 충분히 커다란 지분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임포터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도 쉐어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너희 마음대로 철수할 수 없어라고 하는 안전장치도 될 것이고. 아. 그러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 수입차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기에도 적절한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고, 게다가 전기차고, 네.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폴스타도 사실은 우리 기술이었어 뭐 이런 얘기하기도 좋고, 예. 그건 뭐 이제 테이블 아래에서 하겠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미 만들어서 돌렸어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커는 선전을 갔더니 네. 워낙 중국에 전기차 매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매장을 거기는 쇼핑몰 백화점 1층에 그냥 깔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물건 사러 갔을 때 차 보고 빨리 바꾸든지 새로 사든지 하라고. 그런데 지커는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한 3-4군데 대형 쇼핑몰에는 지커 매장은 없고 지커는 그 옆에 있는 5성급 호텔 로비에 있다든가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 느낌도 약간 포르쉐 흉내낸 느낌도 있어 보여.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보면은 인상적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네. 대로 조금 베타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아. 네. 하여튼 그래서 느낌이 야 이거는 느낌이 좀 달라라는 걸 많이 받았는데 네. 방법론까지 전통적인 것과 좀 다르게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니까 저는 겁이 확 나는데요. 네. 혹시 이런 지커의 이런 말이야 이런 전략에 부안해동하는 이 딜러사 어딥니까? 스톱! 사장님 저 얘기 안 했어요. 아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또 이게 돈이 된다면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자꾸 애국심으로 기업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그거는 고비용 구조가 돼요. 예. 그러면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따라서 할만하게 해줘야 돼요. 음. 그래서 그런 판을 짜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산업 합리화라든지 예. 판 짜는 거를 제발 나라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야. 속 터집니다 진짜. 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되고 있는 꿈틀꿈틀한 테이블 밑에서 일어나는 변화 하나하나 다 말씀 주셨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고객사인 유럽 회사들을 통해서 또 국내에 있는 메이저 회사를 통해서 듣고 보고 느끼신 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고견도 들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악역을 해야 돼요. 뭐 사요? 아니면 팔아요? 원래 그 주식이라는 게 사업도 그렇고 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요즘은 솔직히 예측이 안 돼요. 아, 그 정도예요. 선생님마저도.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지난주에 그 인터배터리라고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이 촉망라되는 그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네. 인터배터리를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이제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네. 그런 게 좀 팍팍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예. 이제 양산 제품화 될 겁니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작년에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가 이제 생산할 때 수율을 올리고 품질 관리를 높이는 네. 그런 쪽의 이야기가 테마였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꿈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꿈 파는 거가 아닌 거는 좋으나 네. 사실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꽉 쥐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진적인 방향성이 보여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아. 배터리가 안 보이면 우리 어떡하지? 그렇네.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미 중국에 빌렸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뾰족한 거 하나 진짜 예. 독침을 하나 들고 있어야 되는 예. 그 독침이 뭐냐? 어. 전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뭐 아직 공개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거기 참여한 사람들 걱정 뭐 경각심을 가지라고 똥침이라도 놓고 오시지. 하여튼 뭐 질문하신 거에 다시 돌아오면 예. 자동차 쪽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도 현대모비스를 응원하면서 투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단단해질 수 있는 코어가 되는 대장주를 키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테슬라 주가 빠진 거 아시잖아요. 이게 오너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테슬라가 보수화되고 이제 레거시 OEM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 주식의 어떠한 참신성 네. 그리고 미래 확장성을 자기가 깎아먹는 거잖아요. 예. 그럼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중국 차들한테 양으로도 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혁신적인 부분은 떨어지고 예. 그리고 차값은 항상 시가로 팔고 있고 무슨 화로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테슬라는 훅 하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딱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꿈 파는 시대는 아니고 뭔가 누군가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견고하게 만드는데 지금 사실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 태풍은 트럼프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날 것 같잖아요. 네. 그건 또 보니까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갈등. 예, 갈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북미 이 무역권 여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 각자 도생이에요.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는 우리나라 무조건 내수 기반 키워야 돼요. 네. 무조건 키워야 돼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럼 슬쩍 여쭤보면 테슬라는 앞으로 좀 쉽지 않을까요? 완전 바닥 쳤다 싶을 때 단타로 치고 나오시는 건 괜찮아요. 단타로 치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야. 이번에도 보시면은 그 뭡니까 그 비트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네. 잠깐 하루에 팍 떴다가 네. 10% 떴다가 8% 반납하고 네. 이런 식으로 무슨 스캘핑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스캘핑해야 될 군번은 아닌데.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치는 거 아니고서는 장기적 투자는 쉽지 않다. 아. 그렇군요. 야, 테슬라 많이 물렸거든요. 어떻게요? 그놈의 입을 내가 이제 맞아요. 이 오너 오퍼튜니티가 아니라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러니까요. 제발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그 제스처를 왜 걔 대학 나온 애가 이제 테슬라 엠블렘 띄고 뒤에다 도요타 엠블렘 붙이는 거 보셨어요? 그래요? 네, 사이버 트럭에다가 뒤에다 도요타 엠블렘. 이제는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세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 완전 끝난 거거든요. 아유, 내 진짜 내 그놈은 언제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를 쳤어요. 알겠습니다. 당장 팔게요. 아 오늘도 속 시원한 풀이 하지만 전문성과 그리고 명쾌함을 잃지 않고 또 재미까지 정말 존경합니다. 왜 우리 이사님께서 살이 빠지셨는지 한국 자동차에 대한 걱정이십니다, 여러분. 예. 예. 제가 이번에는 제발 그 우리 누가 언제 뭐 아직 뭐 법적으로 판단된 건 없으니까요.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나이사님과 꼭 만날 수 있는 자리 제가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같이 친하다니까 나이사님과. 아직 내가 섭외도 안 됐어. 전화 끊을지도 몰라. 자, 여러분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